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허수아비, 이미 끝장난 나라에서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장단에 맞춰 흔든 바지 왕제 순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종이라는 끝판왕 암군 때 이미 조선, 대한제국은 끝장났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사람은 그냥 망국의 마지막 군주로만 알고 있지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종이라는 군주가 조선 말기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군주라면 이 순종이라는 바지 왕제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역사의 교훈적인 존재입니다. 자, 순종은 아버지 고종의 적자였습니다. 고종은 아들이 몇 명 있었지만 순종은 중전 민씨에게서 태어나 살아남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리 튼튼한 아이는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친왕, 의친왕 이런 아들들은 다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로 적자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렇기에 아주 귀하게 자랐지만 어릴 때 김옥룩이라는 자가 고종을 독살하기 위해 커피를 좋아하는 고종의 커피잔에 아편을 탔다가 순종이 이것을 다량 복용하여 피를 토하며 쓰러진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이후 순종이 바보가 되었다는 풍문이 떠돌았고 매천야록의 황현은 순종이 고자였다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천야록은 정식 정사 기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썰입니다. 이후 순종이 후계를 낳지 못하고 동생 영친왕이 후사가 되기도 하죠. 자, 고종이라는 군주는 일본의 굴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간판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조약 이후 헤이그 밀사를 보냈다가 들통나 사실상 강제 퇴위를 당했죠. 당연히 적장자 순종이 뒤를 이어 즉위했죠. 그러나 사실 외교권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나라를 할 수 없죠. 조선은 이미 1905년 끝났고 순종의 즉위도 일단은 왕위를 물려주는 양위의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즉위식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의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이미 망가진 나라를 물려받은 순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본 천황에게 합병을 요청하는 글을 쓰고 이후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오랜 전통의 국가는 그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순종은 제국의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되었고 고종은 이왕가의 이태왕이 되었고 순종은 이왕이 되었죠. 일본이 내려준 지위인 왕공족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왕가, 왕공족은 일본의 직계 황족 바로 아래의 지위로 일본의 귀족인 화족 계층보다 높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순종은 그 삶에 대해 별로 따질 게 없습니다. 차라리 고종같이 어떻게든 조선이라는 국가의 간판을 지켜보려는 발버둥도 없고 그냥 어차피 망했으니 순응하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하고 52세에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마지막 황제였지만 딱히 따질만한 에피소드가 없다는 말이죠. 사실 망국의 책임을 묻기에도 그는 별다른 일을 한 게 없고 애당초 무언가를 할 위치나 입장도 아니었기에 까기도 높여주기도 좀 거시기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바지 왕제가 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하면 바로 경술국치 이후 조선이 망한 후를 잘 봐야 합니다. 경술국치 이전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의거가 있었죠. 안중근의 의거 이후 만주 동포들은 어떻게든 안중근을 구제하고자 했고 특히 중국에서 오히려 안중근을 칭송하며 숭배하다시피 했죠. 당연히 국내의 친일파들에게는 일본의 1, 2인자급인 이토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시 황제는 순종이었고 사실 이토 같은 거물이 조선인에게 살해당한 그 폭풍이나 책임론이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순종과 조선 대신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소식을 접하자마자 조문 칙사단을 꾸려 이들을 보내 이토의 유해를 맞이하고 조문합니다. 이후 순종은 황제가 몸소 직접 통감부를 찾아 이토의 빈소를 찾죠. 또한 황제 칙령으로 문춘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합니다. 또한 황제의 명의로 이토가 죽은 후 사흘간 음주 가무를 금지할 것을 반포했으며 따로 칙서를 보내 도쿄에 있는 황태자이며 동생인 영친왕에게 무려 3개월간 상복을 입고 추도하라 전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차피 나라는 끝장난 상태고 순종은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친일 대신들이 다 주도해서 시킨 일이었다.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안중근의 의거는 당시에는 그냥 흉악한 범죄자의 살인사건이고 조선의 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대역 범죄였습니다. 순종실록에는 이토 공작이 광패, 미치고 사나운 인민의 흉수, 흉악한 손에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순종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탄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순응하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순종의 하루 일과는 궁에 설치된 당구대에서
커피 마시며 당구를 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만국의 군주가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 나라가 1910년 쫄딱 망하고도 1912년 위대하신 군주 고종 이태왕 전하를 위해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을 사들였고 1915년에는 순종을 위해 캐딜락 리무진을 구입했습니다. 순종은 세계 3대 시계로 손꼽히는 바쉐론 콘스탄틴사의 특별 주문을 하여 시계를 수집하는가 하면 고종은 1912년 덕혜 옹주가 태어나자 대대적인 파티를 벌이기도 했죠. 나라는 쫄딱 망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2등 신민이 되었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대중의 평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어떠한 국가를 봐도 왕조가 적에게 굴복하여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며 대우받고 산 케이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직접적 저항이나 전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적에게 넘어간 케이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의 침략을 받은 네팔의 고르카 왕조는 1800년대부터 끝까지 처절한 항쟁을 펼쳤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항하여 영국이 협상에 나섰을 정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왕조의 디포네고로 왕자는 네덜란드에 맞서 끝까지 항전했고 미얀마 꽁방 왕조 역시 영국과 맞서 전쟁을 벌였으며 그 욕이란 욕 다 먹는 응우엔 왕조의 베트남도 프랑스와 전투를 벌였죠. 그러나 조선의 이왕가는 적에게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않았고 적의 귀족이 되어 천황과 바로 아래의 지위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네팔의 왕조들을 보면 진심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 겨우 헤이그 특사를 보낸 일이나 의친왕이 망명을 시도하려고 한 것, 이게 사실 저항한 유일한 흔적인데 이걸 가지고도 일본에 저항했다 하니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실제로는 그들의 돈을 받고 커피 마시고 당구 치고 외제차 굴리고 막 첩을 10명 두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말이죠. 순종은 그러한 현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의 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외제차 굴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모으고 커피 마시고 당구 치며 살다간 조선의 마지막 바지 황제의 유언입니다. 한 목숨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 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직하노니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내가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박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나 구차에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의 17년이라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깊은 곳에 갇힌 몸이 되어 말할 자유가 없이 그 미래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이 위중하니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지금 나 경에게 위탁하노니 경은 이 조칙을 중회에 선포하여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우리라. 여러분, 천하에 이런 인간 쓰레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는 감금당하고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가 되어 살았는데 사실은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 니들이 이해해라. 난 죄인이고 이렇게 죽지만 이걸 말하지 않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가. 한일 병합은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이며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은 노력해서 광복해라.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가슴을 울리는 애절한 문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왕공족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노력하여 광복하랍니다. 아니 대체 지는 왜 그 노력이라는 걸 안 했답니까? 협박당해서? 무서워서? 여러분, 이 인간 쓰레기가 말하는 노력이라는 걸 저 인간의 백성이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노력이란 반드시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지는 무섭고 협박당하고 감금당해서 못했지만 니들은 하라니 진짜 사이코 아닌가요? 왕이라는 작자가 적의 귀족이 되어 죽을 때까지 잘 살았는데 지 백성 보고는 목숨 내던지고 나가서 싸우라고요? 사회 밑바닥에서 노가다하던 이봉창 같은 사람도 조국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 온몸을 불사르는데 난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지가 먼저 죽을 때 죽더라도 더군다나 왕이라는 인간이 먼저 인도네시아나 네팔 왕족처럼 나가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의 백성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까? 군주라는 것의 존재 의미는
오로지 국가의 부국 강병에 있습니다. 조선에서 부국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강병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으로 망한다면 집권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권력을 위임한 구성원 전체가 그 책임을 져야만 하죠. 그러나 전제 군주국가 조선에서 망국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실제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뻔뻔하고 부끄럽게도 외제차 타며 적의 돈을 받고 살았죠. 예컨대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 이황과 일당들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황가의 인물들은 볼모, 사실상의 인질이라는 이유였죠. 그 바보들 생각이 순종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도대체 이 당시 어쩔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며 이 당시 볼모나 인질이 아닌 조선인이 대체 한반도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친일파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망국의 책임자이며 그 망국에서도 극진한 대우를 받은 저들을 민족 반역자가 아니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순정의 유언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저런 논리면 징용을 피하기 위해 친일 문학을 썼다 항변한 서정주를 누가 친일파라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징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 정신대를 만들어 총독부에 협력한 김두한을 누가 비난할 수 있나요? 끌려가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랑스의 전후 반민족 행위자 숙청에서는 심지어 독일인에게 빵을 판 빵집 주인도 길거리에서 패고 조리돌림했어요. 아니, 그런데 망국의 직접적 원인이고 그 일제 치하에서도 그들의 꼭두각시로 산 저런 인간들은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도대체 왜 그 심판을 망국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전제 군주국가의 저 이황과 일당은 피하고 그들의 백성이 져야 하는 걸까요? 프랑스는 심지어 전제 군주국가도 아니고 민주정이었는데도 전후 투표권도 없는 여성들의 죄를 물어 독일인과 사귀거나 잔 여성들의 머리를 깎아 길거리에서 조리돌림하고, 이 야만적인 행위를 내내 숨기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야 교과서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성은 2차 대전 이전 아예 투표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성이라는 계층은 나라가 망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책임 자체가 없다는 말이죠. 왜? 권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의무나 책임도 없는 거죠. 언제나 책임은 아무런 힘도 없는 일반 민중이 져야 합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모든 책임은 군주에게 있고, 때문에 모든 권력도 군주에게 있는데 말이죠.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너희들을 도우리라. 아니, 살아서도 안 도와준 인간이 죽어서 도와준다고요? 마치 강력범죄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개소리와 다를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무슨 범죄를 해도 죽기 전에는 다들 예수님 믿고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민족 반역자고 무엇이 과연 친일파이며 누가 인질이고 누가 볼모인 걸까요? 조선의 백성이 볼모입니까? 아니면 이황가가 볼모입니까? 단언컨대 순종과 이황가 일당들은 이 한반도 역사의 가장 큰 죄인이며 쓰레기들입니다. 감사합니다.